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3일 새벽 2시입니다. 어제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오전에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 라임 사건에 대하여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한 수사지휘권 발동, 즉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에는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고 윤석열 총장, 어떻게 보면 발톱 빠진 식물총장에 대한 여당의 집요한 공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옵티머스 라임 펀드 게이트 사건이 정권 심장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다는 이 정권의 다급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주 궤도난마식으로 정리한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필자는 김종민 변호사인데 이분은 20여 년 동안 일선 검찰에서 근무를 했고 마지막 직책이 서울 고검검사군요. 그리고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장기 연수 등 프랑스 형사소송법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도 했네요. 이 정권 들어서서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부산 동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은 그 어떤 논설이나 언론의 분석보다도 아주 정확하고 아주 이분이 글을 참 잘 씁니다. 역시 요사이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글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쓰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부추기는 면이 있습니다. 이 좋은 글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냉랭한 마음에서는 안 나옵니다. 역시 가슴이 뜨거웠을 때 나옵니다. 가슴이 뜨거운 것을 뜨겁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가슴 뜨거운 것을 한풀 꺾어 가지고 차분하게 표현하는 글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글은 흥분했을 때 나옵니다. 그렇다고 글 자체가 흥분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정의감이든지 아니면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 김종민 씨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보고 격동해서 쓴 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해설도 곁들이겠습니다. 김종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995년 군법무관을 마치고 검사로 임관했을 때 법무연수원 초임검사 교육을 같이 받았고 2001년부터 2년간 법무부에서 근무할 때도 함께 근무한 사이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실력이 탁월했다. 수차례 모범검사, 검찰총장 표창과 법무부 장관 표창에 성균관대에서 금융수사 관련 박사학위도 받은 인재다.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총장 장모를 기소했다고 추미애 라인 어쩌고 하는 언론도 있지만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박 검사장은 본인이 밝힌 대로 과거에도 검사였고 지금도 검사로서 본분을 다한 것뿐이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박 검사장의 말은 그의 성품답게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정치권에 예속시켰다. 문재인 정권이 부도덕함을 넘어 사악한 것은 이러한 검찰의 무력화, 정권 예속을 강화시키려는 궁극적 목적 때문이다. 개혁은 허울이자 핑계이고 바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초대형 권력형 비리를 뭉개 없애고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 칼날이 권력을 향해
다가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닌가.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겁니다. 뭐 제가 여러 번 하는 이야기를 이분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라임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사장 입장에서 희대의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서신, 그것도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문건 하나 때문에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발동되고 수사팀이 공중분해되어 비리검사로 조사받는 현실이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검사의 비리가 있다면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함이 당연하다. 일반인보다 훨씬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내 생각이다. 그런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합쳐 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그 사기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수사가 사기꾼 김봉현의 문건 하나에 산으로 가고 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김봉현 문자에서 청와대 금광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정관계 로비 수사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아니, 법무장관이면은 정관계 여야 가리지 않고 엄정 수사하라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엄정 수사하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은 것은 엄정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김봉현도 모종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강기정 수석 5천만 원은 이강세가 배달 사고 됐을지도 모르겠다고 갑자기 말을 뒤집었다. 사기꾼답다. 박 검사장이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충격이다. 최고의 훌륭한 검사장 한 명이 미친 무당이 작두타기 하듯 검찰을 흔들어대는 법무장관의 칼춤에 희생된 듯하여 너무 안타깝다. 이거 한번 다시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이 표현은 최고의 훌륭한 검사장 한 명이 미친 무당이 작두타기 하듯 검찰을 흔들어대는 법무장관의 칼춤에 희생된 듯하여 너무 안타깝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부패한 범죄 세력의 비호자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에 빌붙은 불법과 비리는 철저히 보호되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범죄 비호 세력으로 꼽았습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번에 걸쳐 반부패 협의회를 개최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권력형 부패로 온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수사를 못하도록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이용해 검찰을 도륙하고 집권 민주당도 펀드 사기꾼 비호엔 정신이 없다. 쇼는 왜 하나? 다시 국민은 묻는다. 문재인 정권의 정의는 무엇인가? 진실과 정의가 먼저인가? 사기꾼 김봉현이 먼저인가? 이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답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조는 사람이 먼저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우리 편 사람이 먼저답니다. 우리 편 사람이 먼저다. 상대편은 나중이다. 라이벌은 적폐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사전에 올라있는 법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줄 알았더니 우리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조지 오웰이란 문학가가 동물농장에서 일찍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동물농장에서 이 지배층이 된 돼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평등하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평등하고 너희들은 불평등하다는 그런 말을, 불평등하다는 말을 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내세우는 공정하다는 말도 우리 사람에게는 더 공정하다. 이렇게 아마 말장난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